명제에 들어가도록 하자. 자, 우리 명제 정의 위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명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싸잡아서 우리는 전부 명제라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 얘기할 거예요. 명제인지 아닌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은 무지 아름다운 선생님이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죠. 자,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남자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명제이다. 손 들어봐. 예, 명제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명제 한 줄로 끝났어요. 그런데 밑에 선생님이 조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지. 자, 사실은요. 명제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제와 조건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즉, 조건을 잘 알면 알수록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이 쉬워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요. 좀 용어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요. 조건, 명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혹은요. 명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건을요. 조건, 명제, 명제, 함수 이렇게 불러요. 자, 예전에 수능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까? 명제 함수로 출제가 됐어요. 자, 명제 함수로 출제된 이유는 간단해요. 야, 조건, 명제, 명제 함수가 같은 용어를 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명제 함수라는 용어를 봤을 때 명제를 떠올렸겠지. 맞아? 그래서 오답이 나왔을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명제, 명제함수 모두 같은 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조건의 뜻 한번 읽어볼까? 시작!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구실을 하는 것. 어때요? 위에 있는 명제의 정의에 비하면 조금 뭐 이렇게 되지. 예, 조금 딱 와닿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조건의 뜻을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px가 있어요.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인데요. 자, x의 값이 확정돼야지 그때야 비로소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식이 있을 때 x자리에 2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1의 제곱은 1, 얘는 뭐예요? 참이 되죠. 하지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1, 거짓이 되죠. 맞죠? 자, x만 나와 있는 상황에선 참거짓을 논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때 x자리에 1 대입하면 참이 되고 2 대입하면 거짓이 되네요. 이처럼 x의 값이 확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참이다 거짓이다를 논할 수 있는 명제구실을 하는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또 하나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는 3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x자리에 1 대입하면 거짓이에요. x자리에 2 대입하면 참이에요. 얘도 x의 값이 확정되면 비로소 그때야 명제구실을 하고 있지. 그래서 얘도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조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에서. 왜? 우리가 기존에 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함수 있지? 전부 조건이에요. 우리가 뭐 도형의 각 구하는 거 있잖아. 도형에서 이 각도 구해봐, 뭐 길이 구해봐. 이거 전부 도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개념, 전부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사실 전부 조건이야. 되겠습니까? 방정식, 조건부등식, 도형, 함수, 땡땡땡 무수히 많은 것들. 까놓고 말해볼까? 야, x값 구해볼래? y값 구해볼래? a 플러스 b값 구해볼래? 이렇게 우리 보고 특정한 값을 구해보겠니? 라고 요구하는 건 무조건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특정한 값이 뭔데?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아이고,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예. 아이씨, 수학은 미지수 구하라는 건데 미지수 구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전부 조건이었어? 예. 그래서 우리요, 조건에 들어가는 단어명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시작. 조건에는
함수, 도형, 방정식, 조건부등식. 선생님, 조건부등식이 뭔데요? 예, 이거 수학상 앞부분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제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구분할 건데 까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학교 때 배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전부 조건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수학을 보게 되면 수학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만큼이 조건이고요. 요만큼이 명제야. 알겠나? 그래서 내가 조건을 정확히 알면 명제 구분하기 되게 쉽지. 문제를 봤는데 방정식. 어머 2차 방정식 나왔네? 조건이지. 어머 2차 부등식 나왔네? 조건이지. 어머 함수 나왔네? 조건이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과 명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조건의 정의는 명제보다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두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조건 명제, 명제 함수.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무시를 하는 것. 한 번 더. 조건 명제, 명제 함수.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구실을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아래에 나와 있는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학에는요. 부정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부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부정이라고 했을 때 눈치껏 얘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뭐뭐가 아니다. 말 그대로 부정하느냐? 아니면 보세요.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요렇게 사용이 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될 부정은 위에 있는 뭐뭐가 아니다의 부정 되겠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안 왔는데 누가 안 왔나요? 아, 이게 수학 하수업 아닌가요? 아, 맞다. 아, 소민이가 안 왔죠. 오케이. 예. 기억이 안 났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우리 부정이라는 용어 집합에서 배웠지.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맞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P가 아니다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P가 아니다를 같이 읽어볼까? 시작!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하고 기어로 요거 not이라고 있는 물결문이야. not P. not P. 시작! not P로 나타낸다.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 부정은 여집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야, 0보다 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보통 단순한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0보다 크지 않아? 그럼 0보다 작네? 이래요. 곤란합니다. 수학에선 그거 굉장히 곤란해요. 자, 보자. 여기 보니까 크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크지 않다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작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왜냐? 이제 크다라는 애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봤어. 갔더니 이 동네에는 크다, 같다, 작다라는 세 개의 기준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크지 않다라는 건 여집합이니까 크다만 아닌 부분에 다 빗금을 치면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된다야. 자, 비슷한 케이스로요. 음수가 아니야 이러면 보통 애들이 양수 이러는데 곤란해요. 왜? 음수 0, 양수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면 뭐 아니면 뭐다? 0 혹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부정의 의미다.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 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진리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증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진리집합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리집합,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진리집합의 정의를 요따구로 적어놓으면 애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조건이라는 걸 배우기는 했지만 어째 좀 약간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 남아있는데 그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운 걸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왜? 조건이 살짝
좀 드럽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깔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적어놨냐면 진리집합은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적어놨죠? 자, 맨 위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이것이 바로 진리집합 되겠습니다. 자,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을 정수의 집합이라고 할 때 x의 제곱은 1에서 조건 px의 진리집합 p를 구할래? 야, 얘의 진리집합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온 답이 1과 마이너스 1 있지? 얘를 집합규 안에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답 구해서 집합규 안에 집어넣으면 돼.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야. 끝.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명제의 핵심은 뭐야?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계속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죄송해요. 네. 자,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 명제의 일반적인 구조를 봤더니 명제의 구조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요. 가정부와 결론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인간이면 동물이다. 참이 명제. 인간이면 강아지다. 거짓인 명제. 이런 식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패턴의 명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본으로 좀 정리할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 라는 구조의 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저 문장을 간단히 줄여서 P 화살표 Q로 나타내고요. 이때 P를 뭐라고 부른다? 가정. Q를 뭐라고 부른다?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봤더니 참이야.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긋는데 두 줄로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라고 할 때는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도 가끔 있고요. 얘는 연필심이 조금 더 들었지. 이것도 귀찮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야. 즉 참이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긋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연필심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수학의 본능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다. 이런 경우 있지? 명제가 딱 이런 명제인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이다.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요. 가정과 결론이 똑같을 때는요. 예,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호를 뭐라고 불러요? 동치관계라고 부르죠. 동치관계. 자, 이 동치관계의 핵심은 뭐냐면요. P하고 Q는 겉으로 볼 때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때 우리는 P와 Q는 동치관계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아래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5와 Q와 T&Q의 부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봐. 여기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있죠? 우리 이거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어?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와우, 잘한다. 얘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사실 그리고 합집합은 O와 교집합은 AND라고 했죠. 사실은요, 구조가 똑같아요. 응? 뭐요, 선생님? 얘하고요, 얘는 구조가 똑같아요. 단지 A 자리에 P가 있고 B 자리에 Q가 있을 뿐이야.
보세요. 예, P. O와는 뭐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바뀔 수 있지. Q지. 그리고 전체에 낫이 붙어 있지. 전체에 여집합이 붙어 있죠. 구조가 똑같아요. 사실은 항상 집합을 배우면 수학에서 명제를 배워요. 왜? 집합에서 사용되는 기호랑 명제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는 그대로 연결이 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했어? 이렇게 여집합을 하나하나 다 적용해서 나온 결과가 얘였죠. 그럼 여기에서 낫을 하나하나 다 적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된다? 시작! 낫 P and 낫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시작! 낫 P, O와 낫 Q가 되는 거예요. 와, 드모르강 법칙과 낫의 적용은 똑같구나, 구조가.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내용 알았으니까 핵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의 판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겠지. 왜? 명제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게 전부 다거든. 그죠? 자, 그럼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에는 고등수학에서는 총 몇 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냐? 예, 뭐 3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논리적 관계로 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예요. 중학교 땐 예를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초점이 1번과 2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와우, 선생님 진리집합이네요? 예, 우리 진리집합 배웠지? 진리집합을 배운 이유가 바로 뭐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에다가 예, 한 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옆의 가로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그리고 발레라는 개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 지금부터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진리집합을 이용해서요 예,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제가 있어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런 명제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명제의 참, 거짓을 논할 때 우리는 뭔 짓을 하냐면 이 가정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 이 가정부에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가정부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진리집합 구했더니 집합인간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요 결론부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부의 진리집합을 또 따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를 봤더니 인간은 동물이잖아. 맞아요? 인간이 되게 작은 집합이고 동물이 되게 큰 집합이어서 동물이 인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요렇게 부분집합 관계야. 되겠습니까? 예, 이때는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요 가정이 요만했어. 요만했는데 결론으로 가면서 이만해져. 그러면 걔는 참인 거야. 물론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정이 있다며 진리집합을 구했더니 그런데 결론으로 갔더니 요만해. 이때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위에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할 땐 뭐로 판단한다고 적어놨습니까? 시작!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적습니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제목 옆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그래서 이거예요. 쬐그만한 인간이라는 이 가정부의 집합이 결론부로 가면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맞아요. 이때는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줄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됐죠? 자, 그리고요. 우리 요런 걸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라고 적어 놓고요. 젖을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찍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예요. 자, 이게 좀 이름은 이상하기는 한데 얘가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집합과 명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집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지. 맞아요. 이와 같이 나올 때 명제에서는 이 포함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애들은 이래놓고 발사가 이렇게 되는 애가 막 있어. 자, 젖꼭지에서 막 발사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대로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방향으로만 일치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에서의 이와 같은 기호는 명제로 바뀌면 이런 기호로 대체된다라는 것이 바로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간단한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 x의 여기까지가 너희들 너무 아직 안 배웠나? 수학하는 배웠는데 복잡하겠지?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뒤에 나오는 예입니다. xy가 0이면 xyz는 0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xy가 0이면인데 우리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xy가 0이거나 혹은 z가 0이다 라고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확대되고 있으니까 축소되고 있으니까 확대. 작은 녀석이 큰 녀석으로 확대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참이라고 얘기한다. 요런 의미예요.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논한다는 거.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지울게요. 필기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가르칠 거예요. 자, 발레 땡땡.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에다가 적겠습니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동물이면 인간이다.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이미 이 명제가 거짓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우리가 얘가 거짓이다라는 걸 아는 이유는 동물은 되게 큰 집합이고 인간은 그 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집합이에요. 축소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발레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즉 동물이지만 인간이 아닌 얘가 발레가 되는 거야.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그럼 이제 생각해봐. 동물인데 인간이 아닌 거 하나만 얘기해봐. 뭐가 있지? 네? 사자. 맞아요. 그럼 이 사자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사자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의 영역을 구하면 어떤 영역이 되냐면요. 동물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의 영역 되겠습니까? 빗금친 부분이 발레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빗금친 부분이 발레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이제 우리가 명제의 참고짓을 좀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명제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원이하고 수빈이는 대답을 하면 안 돼. 너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명제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손들기, 모르면 찍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조는 하얀 새이다 라는 명제가 나와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이면 손, 거짓이면 거짓 손들면 돼요. 자, 백조는 하얀 새이다. 참이다. 백조는 거짓이다. 백조가 흰새이다는 거짓이다. 왜 거짓이죠? 찍었어. 찍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자, 이 명제 거짓이에요. 선생님, 백조 뜻 자체가 흰새잖아요. 놀랍게도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이 있어요.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건 한국 반대편에 간다는 거야. 반대편에 가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영국에는요, 백조인데 까만 백조가 있대요. 너희 블랙스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까만 백조가 있대요. 영국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런 된장.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백조는 흰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까만 백조는 분명 백조지.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까만 백조가 나와 있네. 그러면 얘는 발레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 난 발레 되게 싫어해 라고 얘기했죠. 발레는 아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나는 그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까만 백조가 그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 상식에서는 백조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내 상식대로 이건 발레가 하나도 없어 라고 외쳤는데 전 지구 중에 영국에 까만 백조 몇 마리 산대. 그것 때문에 이 명제가 거짓이 돼버린 거야. 즉 발레는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발레를 못 찾아내면 그 명제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치고 환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못 찾아냈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발레를 하나도 못 찾아서 나는 참이라고 적은 거야. 그런데 답지를 딱 봤더니 거짓이대. 그래서 왜? 이랬더니까 답지에서 기가 막힌 정말 찾기 힘든 발레를 몇 개 툭 던져준 거야. A가 2분의 1이고 B가 34,220이면 얘가 거짓이 돼. 얘가 발레야 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내가 그 34,420인지 뭔지 그걸 못 찾아서 못 푼 건데 그 발레를 나보고 찾으라는 이런 패턴의 문제 유형이 정말 많아요. 참거짓 문제에는. 발레는 미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발레의 난해함과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났는데 답지는 이제 그걸 기가 막히게 걔네들은 그것만 찾으니까 딱 발레는 수십 개 달아놓으면 모르겠는데 걔네도 찾기 힘드니까 막 하나씩만 달아놔. 그 하나를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발레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학적인 상황을 도식화시키는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방법을 굉장히 학창시절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래프에 대한 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즉 발레는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 약점을 극복해내려고 발레라는 답지를 볼 때마다 이게 제일 빙신 같은 거다. 발레가 딱 나와 있는데 어머 진짜 답지에 보니까 이거 놓으니까 이명제 틀리네. 와 답지 기가 막힌데 이러고 넘어가면 빙신인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내가 그 발레를 찾을 수 있어야 됐다는 거야. 답지에 그 발레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레를 지금 상황에서 못 찾아낸다라고 하면 나는 그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레 문제는 발레보다는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특히 1번 진리집합의 사이즈를 가지고 푸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야. 알겠죠? 다양하게 발레를 피해서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들어온 발레. 자, 그래서 여기 적습니다. 첫 번째 줄.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두 번째 줄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달래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달래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세 번째 줄, 달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달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달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